자, 31번. 오, 빈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문제 자주 많이 나온다는 그 말이죠. 자, 다음 중 찬물에 잘 녹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찬물에 잘 녹는 거, 우리 한천. 한천은 찬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천은 약간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젤라틴도 여러분들 아마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찬물에서 용해가 되지 않아요. 따뜻한 물에 용해되셔야지. 판젤라틴도 그렇고, 물론 판젤라틴은 찬물에 먼저 담그긴 합니다. 불려서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쌀을 씻을 때 뜨거운 물에 불리지 않잖아요. 찬물에 한번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린 판 젤라틴을 이제 끓여서 용해를 시키는 건데 찬물에는 젤라틴이 전혀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CMC. 저도 사실 이 CMC라는 걸 잘 써보진 않았지만 이 중에서 찬물에 가장 잘 녹은 건 뭐냐? 그러면 CMC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거의 한천이랑 젤라틴을 많이 쓰셨지만 이 일반 팩틴이나 이런 이 CMC 같은 건 잘 많이 써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CMC가 가장 찬물에 가장 잘 녹는 용액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탈지 분유 구성 중 50%를 차지하는 거. 자, 우리 탈지 분유예요. 탈지 분유. 일반 분유, 전지 분유가 있고 탈지 분유가 있잖아요. 자, 우리 탈지 분유는 뭐예요? 지방을 탈출시킨 겁니다. 지방을 없앤 거예요. 분유에서 우리 유지방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없앴다고 해서 우리가 탈지 분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셔도 어때요? 지방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분유라는 건 분무건조법을 쓴 건데 당연히 수분도 아니겠죠. 회분은 뭐였습니까? 우리 밀가루를 태웠을 때 제로 남는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성질을 밀가루 성능이나 이 밀가루 등급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게 회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탈지 분유에 가장 50% 많이 차지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유당이죠. 유당. 유당이 해당이 된다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피자 제조 시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 요게 전에는 진짜 피자가 제빵 기능사에 있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피자빵이 근데 맛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뭐 피망, 양파, 소세지, 뭐 옥수수 요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빵도 신피자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피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 피자가 그렇게 맛있는 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피자라는 메뉴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편했는데 지금은 이 피자 메뉴가 없어졌죠. 그래서 문제로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피자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피자 안에 빵을 만들 땐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빵을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 피자 소스를 제조할 때, 피자치 소스를 제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향신료 뭐냐? 이 오레가노입니다. 파스타 소스를 만들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향신료가 거의 이 바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바질보다 오레가노 분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오레가노고요. 넛맥은 어디 들어갔어요? 옛날에 빵 도넛 만들 때, 도너츠 만들 때 많이 쓰기도 하고 향신료가 육두구라고도 얘기하죠. 많이 썼던 거고 박하나 계피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오레가노 분말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피자 제조에 쓰는 향신료는 오레가노입니다. 자, 포도당의 감미도가 높은 상태에는 어떤 거냐? 포도당의 감미도가 가장 높은 상태일 땐 바로 결정형일 때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 결정형 상태일 때 포도당 단맛이 가장 제일 최대로 높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노글리세이드. 자, 우리 모노글리세이드가 있고 디글리세이드라는 역할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표적인 유화제입니다.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버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계란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분리가 나니까 이거를 막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대표적인 유화제 성분이죠. 그래서 이 35번의 정답은 바로 유화제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문제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라고 크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36번. 자, 식품 향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저도 시험장 가면 이렇게 보기 문제 쭉 이렇게 되게 길게 되어 있는 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정말 엉뚱한 정답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 마시고 한번 이런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왜 암기했을 때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문제는 조금 약간 건너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충분하게 다 풀고 나서 내가 조금 외웠던 걸 다 먼저 풀고 시간이 충분한 다음에 그 다음 풀려보려고 조금 남겨놓는 편인데 왜냐면 조금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긴 게 나오면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조금 다른 문제들 빨리 암기하셨을 때 그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자연향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후 추출, 정제, 농축, 분리 과정을 거쳐 얻는다. 너무 당연한 말인 거죠. 우리가 허브나 이런 향신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 과정을 해서 얻어줄 수 있는 거고요. 합성향료, 자연향료가 있고 합성향료가 있다는 거예요. 석유 및 설탕류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성 유기물질로 합성해서 만든다. 맞습니다. 자, 조합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조합하여 양자 간의 문제 간에 보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향료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와서 선생님 이건 제가 책에서도 잘 못 봤는데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4번 한번 볼까요?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첨가물이지만 품질, 규격 및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식품 첨가물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어디엔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정해줬습니다. 어느 만큼의 이 양을 써야 된다라는 거에 식품 첨가물 공전에 수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지만 그걸 공전을 읽어보면 찾아보진 않지만 우리가 이 식품을 제조해서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얘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업장은 식품 첨가물 공전을 반드시 축제하셔서 그거에 해당되는 양과 품질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향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향료 문제가 아니라 문제만 잘 푸셔보셔도 여기 지금 보시면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36번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7번. 밀가루 중 글루텐은 건조 중량의 약 몇 배에 해당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가?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건조 중량에 대해서 우리가 글루텐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었죠. 자, 바로 3배입니다. 3배. 3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암기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38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저도 계산 문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이 계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달걀 반죽을 하기 위해서 달걀 노른자에서 500g이 필요하다. 500g이 노른자만 500g이 필요한데 몇 개의 달걀을 넣어야 되냐라고 나왔습니다. 자, 달걀의 중량이 50%,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란의 양인 거죠. 껍데기가 12%, 자, 노른자가 33%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달걀 하나에서 우리가 33%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2에서 곱하기 0.33을 해주셔야죠. 0.33을 곱했을 때, 자, 답은 뭐예요? 달걀 하나에서 17.16g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16g을 우리가 500g을 계산하셔야 돼요. 500g이 나올 수 있게. 그럼 몇 개입니까? 바로 계산하시면 29.1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9.1개가 나왔는데 얘를 29개까지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린 몇 개를 준비하셔야 됩니까? 30개를 깨시고 남은 노른자를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9.1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0개를 먼저 깨셔서 우리가 그 500g의 노른자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지금 문제가 조금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란 52.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52g에서 노른자 33%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에서 0.33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자, 계산기 시험장에 다 있습니다. 계산기 따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시험장에 컴퓨터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쓰시면 되고요. 핸드폰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에 있는 이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핸드폰 절대 사용 안 된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정상 조건하에 베이킹 파우더. BP라고도 얘기하죠. 자, 베이킹 파우더에서 1000g, 100g에서 얼마 이상의 유효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되어야 하는가. 얘도 어려운 문제죠. 얘도 그렇게 많이 시험장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유효 이산화탄소 가스량. 자, 100g에서 12% 이상의 유효가스가 발생하셔야 얘네가 부푸는 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를 한번 보시면 12%라는 거. 베이킹 파우더 100g에서 12% 이상의 활용이 되셔야 우리가 제과를 구우실 때 부풀릴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정상적인 빵 발효를 위하여 메가와 유산을 첨가하는 물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빵 반죽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제일 좋은 물은 뭐였습니까? 악영수였습니다. 근데 악영수가 없을 때 뭐 연수를 쓰거나 아니면 경수를 사용할 때 해야 되는 조치사항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시면 메가와 유산을 첨가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가와 유산을 첨가해야 되는 경우, 자, 그러면 경수인 경우이죠. 알칼린성인 경수인 경우에는 우리 메가와 유산을 첨가해서 우리 악영수 형태로 물을 만들어 주셔야 정상적인 빵 발효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0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41번. 감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물엿은 장내 비피더스균 생육인자이다. 아니죠. 물엿이 아니라 올리고당이었습니다. 자, 우리 올리고당이 장내 비피더스균의 생육인자에서 사실 요즘에는 물엿 대신 올리고당으로 많이 대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당밀은 럼을 원료로 만든다. 아닙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럼을 당밀을 원료로 만드죠. 순서가 잘못됐죠. 우리가 당밀을 이용해서 럼을 만드는 거지 럼을 이용해서 당밀을 만드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자, 아스파탐은 설탕의 10배 이상의 단맛을 가진다. 아닙니다. 200배입니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4번. 벌꿀은 천연의 저다당으로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질의 감미도로 땄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은 당으로 함유되어 있는 우리 과당 성분이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2번. 자, 반죽에 사용되는 물이 연수일 때 무엇을 더 증가시켜야 되냐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42번. 요거 우리 1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반죽에서 우리가 악영수일 때 가장 좋은 물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굳이 연수, 우리 빗물에 해당이 되죠. 자, 연수일 때 무엇을 더 증가시켜서 우리가 빵 반죽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포도당이었죠. 포도당을 증가시켜서 우리 악영수 형태로 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연질 치즈로 곰팡이와 세균으로 숙성 치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즈는요, 이 숙성 치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치즈가 있고요. 경질 치즈가 있고 연질 치즈가 있습니다. 단단한 형태의 그 치즈를 우리가 경질 치즈라고 얘기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치즈를 연질 치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질 치즈가 약간 크림 치즈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 크림 치즈는 숙성 치즈가 아니라 가공 치즈입니다. 가공 치즈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얘는 가공 치즈라서. 자, 로마노 치즈. 아마 들어보신 적 있지만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젓으로 만든 치즈예요. 그래서 약간 꿋꿋한 이런 꼬랑내 같은 냄새가 파마산 치즈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에 뿌려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크림 소스 같은 데 많이 나는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약간 블루치즈 겉바늘에서 그 정도로 센 냄새가 나오지는 않지만 약간 쾌쾌한 냄새, 약간 꾸렁내 같은 약간 치즈 냄새가 조금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 치즈예요? 연질 치즈가 아니라 우리가 갈아 먹는 경질 치즈입니다. 경질 치즈.
자,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아마 가루 형태로 된 거 많이 보시고, 우리가 피자 시키면 나오는 치즈가 우리가 파마산 치즈 가루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이렇게 정말 타이어처럼 이 단단한 치즈입니다.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형태의 조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로 좀 많이 쓰고 갈아먹는 데 많이 쓰죠. 그래서 얘도 경질 치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까망베르 치즈. 이렇게 동그란 팩에 이렇게 들어있고, 요게 겉에는 약간 하얀색 이렇게 분말이 되어 있고 얘를 잘라서 보면 안에가 끈적끈적하게 크림치즈처럼 부드럽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치즈와 곰팡이로 세균을 만드는 치즈는 사실 요거 3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 세균으로 숙성시키는 치즈는 이렇게 로마노 치즈, 파마산 치즈, 까망베르 치즈가 해당이 되지만 이 중에서 연질 치즈에 해당이 되는 거는 까망베르 치즈입니다. 로마노 치즈와 파마산 치즈는 경질 치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밀가루 음식에 대두를 넣겠대요. 자, 우리 밀가루 음식에 대두. 야, 여러분들 대두가 뭡니까? 대두? 콩이죠, 콩. 우리가 콩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영양소가 강화되는 것이냐. 자, 우리 콩을 생각해 볼까요? 콩. 우리 단백질 식품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우리가 두부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단백질 식품은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단백질의 가장 기본 원소는 뭡니까?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보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식품에 우리가 대두, 콩을 집어넣게 된다. 콩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는 바로 우리 아미노산 보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번외로 우리가 교도소 가면 콩밥 먹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고기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고기로 보강을 하기에는 충분한 식단을 해주지 않으니까 콩이 비싸더라도 단백질, 아미노산 대체 식품을 찾은 거예요. 대체 식품을 찾다 보니 콩을 이제 넣으시면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콩밥을 먹게 되면 이 아미노산 보강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단백질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두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아미노산, 단백질 보강에 가장 유력한 영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영양소의 흡수 잘못된 거. 자, 영양소 흡수가 활발하다.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화액을 분배시켜서 얘를 잘게 쪼개주고 아래 단계로 그 덩어리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1차적인 소화를 시켜주는 거지 영양소의 흡수를 옵션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서 합니까? 바로 소장에서 이루어지죠.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마지막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서 약간 대변의 형태로 모양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약간 쪼개주고 잘라져서 바로 소장으로 돼서 소장에서 모든 대부분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게 쪼개주고 소화를 익혀주는 역할. 소화와 흡수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46번.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중 그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이런 문제로 같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 건데, 자, 3번입니다. 칼슘이죠. P는 뭐예요? 인이죠.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칼슘과 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뼈에 튼튼하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 유아기나 청소년기에는 우유를 많이 먹게 하겠죠. 멸치볶음이나.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무기질은 바로 대표적인 게 칼슘이고 인이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6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7번. 지방질 대사를 위한 간의 중요한 역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마 간 때문이야 라는 노래 생각나듯이 우리 간에서 되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피로 회복에도 중요하고 모든 이런 이 위험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잘못 설명돼 이거. 지방질 섭취의 부족에 의해서 케톤체를 만든다? 아닙니다. 우리 지방질 섭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
우리 좀 뭐 저탄고지 많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탄수화물 섭취가 급격하게 너무 줄어들어서 제한된 식사를 하시면 몸에서 케톤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몸에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셔야지 너무 탄수화물 제한시키면 케톤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자,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 때문에 우리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단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방산을 합성하게다 분해해서 몸에서 굉장히 간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지방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에 의해서 케톤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체중 1kg당, 자, 체중 1kg당 단백질 권장량이 가장 많은 대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 크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평생의 일대기를 보시면 성장기가 가장 빨랐던 건 언제입니까? 우리 정말 신생아이, 한 3kg, 2kg밖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1년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정말 10kg 이상의 성장을 하는 시기, 그 단계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1번, 1에서 2생 유아기 때 가장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분유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중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달걀은, 이거는 아마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 생달걀보다 반숙으로 살짝 노른자가 조금 덜 익어 있는 달걀이 가장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기초학습으로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이런 문제는 안 틀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소화가 잘 되는 달걀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칼슘의 흡수에 관계하는 이 호르몬은 무엇이냐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칼슘의 흡수하는 관계하는 호르몬 바로 2번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자, 요것도 뭐 영양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이제 똑같이 이제 시험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수성 호르몬과 관계가 깊다. 거기서 칼슘 흡수에는 그리고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도 있었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뭐였습니까? 바로 비타민 D였죠. 그래서 성장기 어릴 때 우리 아이가 키가 잘 크지 않아요 라고 해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거의 처방을 내주시는 게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칼슘의 흡수를 더 도와서 뼈를 튼튼하고 올바르게 고르게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구간염병. 자,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한다. 자, 우리 얼핏 보면 맞는 정답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음식이 썩지는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지금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했으면 조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해서 음식이 아예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우리가 뭐 이틀, 3일 지나서 식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물론 뭐 실온보다 안전할 수 있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예방법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2번. 다음 중 조리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직당급식소에서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맞습니다. 자, 구매식품의 검수를 지원하는 것도 맞고요. 자, 직당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아닙니다. 우리 조리사의 직무는 운영일지 작성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건 누굽니까? 영양사의 직무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식품의 부패 방지와 관계가 있는 처리로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중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되지 않죠. 뭐 조미료를 첨가한다고 해서 부패가 방지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자, 우리 실온에 보관하면 당연히 식품이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수분에 첨가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식품이 부패할 수 있고 조금 더 변질이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분 첨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자, 냉동을 시키거나 보존료를 첨가하신다거나 아니면 살균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4번. 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는, 판매하는 직접 종사자들이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중기들. 자, 이거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 식품업을 한 번이라도 음식당에 이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필수 조건이 뭡니까? 보건증이죠. 우리 보건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출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보건증도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바로바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갱신 받으시고 다시 발급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 제품의 포장 용기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에 대해서 주의를 특히 요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감 염료를 사용한 종이 제품 당연히 우리가 요해야 되겠죠. 딱 우리가 봐도 어때요? 현감 염료래요. 현감 염료를 사용한 종이 제품을 우리가 식품에 직접적으로 이 포장을 하면 절대 되지 않겠죠. 착색된 셀로판 제품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식품에 묻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페놀 수지 제품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알루미늄 박 제품, 요거는 아마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알루미늄 박 제품 뭡니까? 쿠킹 호일이죠. 쿠킹 호일이 바로 알루미늄 박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의를 특히 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얘네들을 안전하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의를 요할 필요까지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6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저온으로 보존하기 하는 시스템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저온이래요. 그러면 저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냉장을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냉장을 바로 하기에는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온 유통체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문제 안에 아예 정답이 실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온 보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 유통체제가 아닌 바로 저온 유통체제를 고르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다음 중 식품이나 음료수를 통해 감염되는 소화기계 감염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 감염병, 이런 이 병들 단어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중에서 발진 티푸스는 뭐냐면 해충이었습니다. 바퀴나 우리 쥐 이런 애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될 수 있었던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충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및 X선 촬영으로 감염 여부를 초기에 알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문제는 그냥 100점 방지용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나왔고 책에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문제를 하나 알아가시는 거죠. 자, 우리 X선 촬영, 인수공통 전염병, 돈당도, 결핵, 야토병 다 맞습니다. 자, 우리 결핵입니다. 결핵.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베클린 X선 촬영이 나오면 결핵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보셔서 요거 정답이 3번이라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에 식염을 첨가한대요. 소금을 첨가한대요. 자, 우리 소금을 첨가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보존 방법 뭐였습니까? 염장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염장법을 하면 식품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배추김치도 소금물에 절여서 보관하고요. 저 어저께 오이지 담갔거든요. 오이지 150개를 담갔는데 소금
소금물을 써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금물을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납니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수분을 그만큼 탈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지금 관계 없는 것. 자, 탈수작용에 의한 거 맞죠? 산소의 용해도, 우리가 완전 소금으로 염장법을 했기 때문에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삼투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이 그만큼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펩티드 결합하고는 전혀 상계가 없죠. 자, 우리 펩티드 결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미노산 결합 과정을 우리가 펩티드 결합, 아미노산 펩티드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노산 결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60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식품제조 시 다량의 거품이 발생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첨가물. 자, 어쩔 때 우리가 거품이 많이 사용하냐? 팥을, 우리가 단팥빵을 만들기 위해서 팥을 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팥을 삶아야 해요. 팥을 한 8시간 동안 충분하게 불려서 얘를 삶는 과정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품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팥을 삶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단팥빵을 맛있게 만들어낼 수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누굽니까? 바로 소포제죠, 소포제. 우리 소포제에 서가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품 첨가물에 적혀 있는 소포제 규소수지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이름 너무 이쁘지 않니 얘들아? 이름이 수지래 라고 맨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규소수지란 녀석은 거품을 없애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팥은 삶거나 가공하는 조리 과정을 할 때, 단팥빵을 만들어낼 때, 팥을 앙금을 만들어낼 때 거품을 없애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거. 그래서 소포제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우리 문제 60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제가 기능사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